네, 3차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지우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지우질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응용을 뭘 할 수 있냐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게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데이터를 2개를 주지 않고 3개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데이터를 3개를 주었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데이터가 3개 있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바뀌느냐, S1이 3개니까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또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해서 또 요 첫 번째 PM 코드에 대한 거를 또 뭐 여기다 밑에다가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 써서 PM 코드를 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가 1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더 그려주는 거예요. 좀 귀찮을 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3개가 있던 4개가 있던 뭐 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요거 하나 더 늘어나면 이제 복잡한 게 뭐예요? 이게 더 이제 길어지겠지. 그죠? 이게 주기가 하나, 2개밖에 없던 거가 3개니까 주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잘 수업을 하고 잘 하면 뭐 복잡하게 안 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게 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응용이고, 두 번째 응용은 이제 어떤 거냐, 이렇게 또 이제 데이터가 3개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면요, 그러면 C3가 또 주어져야 돼. 이게 또 얼마로 또 주어져야 돼. 그리고 이 그림에서 요 S3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추가가 돼서 C3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른쪽 거는 똑같습니다.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뽑는 거에 대한 한 절차만 그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1, 2, 여기가 3이 이제 되겠지. 3이라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되고, 또 여기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 더 늘리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이제 요 그림이 또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형태에서, 요 신호가 개수가 데이터죠. 요 안에 데이터가 늘어날 때나 아니면 요 신호가 늘어날 때, 이 두 가지 상황까지도 이제 뭐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대면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내서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대면 수업이 지금 없으니까 숙제를 통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잘 알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오늘이 6주차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또 한 주차만 더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중간고사 또 시험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 한 거 하고 다음 주 할 것까지 해서 이제 뭐 아마 시험 범위가 정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배우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또 얘기할 내용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PM 코드죠. PM 코드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PN 코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죠. PN 코드의 생성. 그죠? 예, PN 코드 만드는 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귀환 천이 레지스터라는 걸 뭐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박스로 되어 있는 요게 레지스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버퍼 뭐 그런 거죠. 우리 컴퓨터 안에 버퍼가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 예. 그게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안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처음에 어떤 값이 써져 있잖아요. 예, 요걸 이제 우리가 초기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뽑아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줍니다. 이 구조를 주고 최종 출력 값을 뽑아내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얘가 이런 표시가 뭐예요? 요게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1하고 1 하면 뭐가 나올까? 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보는 게 익스클루시브 OR인데 이거 뭐예요? 얘는 0, 1, 1, 0 이런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2개짜리를 할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 같으면 숫자가 같으면 0, 다르면 1.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이거 뭐 같으니까 0 아니다 이거죠. 요것만 따져보면 알죠. 요 두 개 따져보면 같으니까 이게 0이죠. 그죠? 0하고 1 계산해보면 다르니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2개 이상 되면 또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거는 2개 이상 될 때의 일반적인 익스클루시브 OR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OR의 정의죠. 그래서 1의 값이 홀수계니까 1, 1의 값이 짝수계니까 0. 뭐 그걸 잘 모르겠다면 2개씩 뭐 가지고 하세요. 뭐 이거 하면은 1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0 나오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거를 한번 옆에서 다시 한번 그려놓고 저 플로우를 한번 잘 따라가 볼 건데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런 놈이 레지스터다. 그죠? 그리고 요 안에는 초기 값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또 들어갈 것이냐 그런 거는 저 구조에 따라서 나가게 돼 있는데 저 구조를 잘 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런 구조고 여기가 이제 출력이다. 이제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자. 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번째 요 값하고 요 세 번째 값하고를 더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를 해서 첫 번째에 넣어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첫 번째 값은 그 전에 있는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더해가지고 결정하라. 그런 뜻이고, 그러면 두 번째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거는 그대로 시프트 시켜줘라. 첫 번째 놈을 그냥 받아라. 세 번째 값은 또 두 번째 놈을 그대로 받아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값이 버퍼기 때문에 값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값이 1, 0, 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바퀴 삑 돌면 값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또 두 번째 값도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값도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요 구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값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요거죠.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exclusive OR에서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뭐라고요?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exclusive OR에서 넣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0을 계산해서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 거를 그냥 받아라. 세 번째는 두 번째 거를 그냥 받아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것도 어떤 구조로. 근데 뭐 이걸, 그 다음 거 해보면, 여기는 뭘 써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값을 exclusive OR. exclusive OR니까 1. 두 번째는 그대로 받아. 세 번째는 그대로 받아. 그죠? 이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하냐? 처음 값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해볼까? 여기 첫 번째 건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exclusive OR를 하라. 요거 두 개를 exclusive OR니까 1. 얘는 그대로 받는다. 또 그대로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exclusive OR. 또 받고. 그죠? 또 exclusive OR, 받고. 또 exclusive OR, 받고.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있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값 그 전까지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종 출력은 뭘로 뽑는다고요? 최종 출력은 요 세 번째 레지스터 값을 출력으로 보겠다. 즉 요거를 출력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00, 10, 112 이게 최종 출력 값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개수가 뭐 어떻게 어떤 뭐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네, 정해집니다. 이게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PN 코드 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그래서 이 n승이라는 게 뭐냐면 레지스터 수입니다. 지금 여기가 레지스터가 몇 개예요? 3개죠. 2의 3승 마이너스 7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나오는 거죠. 레지스터가 4개가 있다. 그러면 PM 코드가 몇 개가 나와요? 2의 4승 마이너스 1. 15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숙제 낼 때 아마 요 4개짜리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아마 숙제를 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구할 줄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주고 문제를 풀어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PM 코드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또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제 100 그대로 쓰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PM 코드, 여기 레지스터 값하고 세 번째 값하고를 exclusive OR에서 처음 걸 넣어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처음의 값은 어떻게 결정해? 처음 값과 세 번째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처음 값과 세 번째 값을 더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밀려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처음 거와 세 번째 거만 이렇게 보고 exclusive OR를 하자 이거죠. 나머지는 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7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7개가 나오고 8번째가 처음 값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발생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죠. 이거 보면 0, 0, 1. 또 1,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죠? 똑같이 1, 0, 0 나왔죠? 그래서 이게 PN코드의 수다. 이게 나오죠. 이것도 돼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마 안 되지 않나라고 보이시는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라는 얘기네요. 한번 해보죠. 그렇죠? 이걸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1. 나머지는 똑같이 밀려요. 1. 밀렸죠? 요거 두 개 익스클루시브 OR하고 밀리고, 또 하고, 또 밀리고, 또 하고, 밀리고, 또 하고, 밀리고, 또 하고, 밀리고, 또 하고, 밀리고. 이제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번째. 8번째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PN코드 발생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생기는 이렇게 PN코드가 제대로 만들어지게끔 발생기를 줘요. 여러분들이 발생기를 만들어서 PN코드를 만들라 그런 문제는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갱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코드는 이렇게 생성한다. 여기 써있네요. 여기 레지스터가 n개일 때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PN코드가 만들어진다. 그죠? 우리가 이제 PN코드의 특성을 이제 볼 건데요. PN코드의 특성이 중요한 내용들이 또 여기도 많습니다. 이게 요 후반부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PN코드의 특성이 여기 보면, 평형 특성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런 특성이라는 게 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천이 및 가산 특성이라는 것도 보이죠? 또, 자기 상관 특성이라는 것도 여기서 보이죠? 특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주기 동안의 그 길이는 이런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도 일종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제 중요한 특성은 세 가지만 잘 알아두자. 진짜 중요한 특성. 여기 봤던 평형 특성. 아까 잠깐 봤던 런 특성. 런이 이렇게 쓰는 거죠. 런. 달려간다. 세 번째는 자기 상관 특성. 근데 요거 외에 이제 또 다른 특성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요것도 하나의 특성인데요. 이거는 되게 재미난 특성인데 반드시 이거를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PN코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안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 세 가지가 이제 PN코드의 진정한 특성이라고 하고 이런 또 재미난 특성도 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특성이지만 이런 거는 특성이라고 이제 제가 넣진 않을게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알고 요것도 이제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특성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일단 이 PN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 이게 P가 여기 요 P죠. N은 사실은 여기
노이즈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P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있습니까? 슈도라고 하죠. 슈도라는 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슈도라는 게 뭐 가짜의 뭐 비슷한 뭐 이런 뜻으로 뭐 쓰이는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랑 약간 유사한 특성을 좀 갖고 있다.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잡음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런 특별한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건데요. PM 코드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PM 코드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주파수로 보면 굉장히 넓은 그 주파수에 이렇게 이제 그 분포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이즈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주파수의 여러 대역에 걸쳐서 이렇게 랜덤하게 값을 막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값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잡음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슈도라는 말을 쓴 건데요. 그런데 그 잡음하고는 다르게 이러한 또 다른 재미난 특성을 갖고 있다. 예, 그런 거를 또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씩 확인해 볼 건데, 요거는 아까 해봤죠. 이게 n승 빼기 1. 이거 그 얘기고, 평형 특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평형이라는 요 말이 이제 밸런스라는 뜻인데, 밸런스, 뭐, 프로퍼티라는 뜻인데요. 특성이죠. 이런 건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게 뭐냐면, PM 코드를 잘 보면, 그 값이 항상 0하고 1 값이 거의 반반 이루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PM 코드 나왔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요거는 사실 빼야 되는데, 요까지가 이제 7개인데, 요 7개를 보면은 1이 4개, 0이 3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거의 반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홀수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항상 더 많게 돼 있어요. 그 값이 1입니다. 1이 항상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거의 반반이다. 그러니까 PM 코드가 7개일 때는 1이 4개, 0이 3개. PM 코드가 15개가 나오면 1이 몇 개? 1이 8개. 0이 7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PM 코드가 뭐 2의 5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31개. 31개다라고 하면 1이 16개, 0이 15개. 이런 식으로 균형을 항상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평형 특성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의 0의 값이 하나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의 값이 하나 크다. 그런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특성 중에 하나가 런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 런 특성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 이제 이 PM 코드가 이렇게 딱 주어졌어요. 이 PM 코드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가 PM 코드니까, 레지스터가 몇 개라고요? 4개죠, 4개. 그죠? 2의 4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러한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런 특성을 보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같은 숫자로 이렇게 연결이 같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이 4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놈을 한 그룹. 또 0이 3개가 쭈르륵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 그룹. 요거는 혼자 있으니까 한 그룹.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놈들 값을 이렇게 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룹을 만드니까 8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4개짜리가 연결되는 것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혼자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값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뭘 찾는 건데, 예. 이제, 한 개가 나온 거가 있을 거예요. 그룹핑 중에서 요 한 자리.
한 개, 요 한 개 있죠? 한 개? 요 한 개가 나온 거가 0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1로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요 한 개라는 거가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근데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6번하고 8번이죠. 그러니까 전체 그룹이 8개인데 이 중에 2개가 있는 거죠. 또 전체 그룹이 8개인데 1로 되어 있는 게 3번하고 7번, 2개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를 한번 보는 거죠. 2개짜리가 0이 있고 1이 있어요. 2개짜리 중에서 0으로 된 거는 4번 하나밖에 없네요. 8분의 1. 1로 된 것도 5번 하나밖에 없어요. 8분의 1이죠. 3개짜리를 볼까요? 3개짜리는 0과 1로 이렇게 보면 0으로 된 거가 요 2번이네요. 그러니까 8분의 1. 1로 된 거는 없어요. 4개짜리를 보면 이때는 0과 1 볼 때 4개짜리는 1밖에 없어요. 이제 뭘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냐? 1개짜리가 8분의 2, 8분의 2니까 합치면 8분의 4다. 또 2개짜리는 8분의 2다. 요 3개짜리는 8분의 1이다. 마지막은 8분의 1이다. 그렇죠? 요거는 뭐 약분하면 2분의 1.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결론이 뭐냐? 요 나온 요 확률 값의 반이 그 다음 값으로 나오고 요거의 반이 그 다음 값으로 나온다 이거죠. 반으로 계속 다운되면서 이 결과가 나온다. 이 런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값은 8분의 1 값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확률이 1이잖아요. 거기에서 요 앞에 나왔던 확률들을 다 빼줘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8분의 1이 나와요. 이게 런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 런 특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지만 PM 코드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PM 코드 특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